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추석 연휴 벌써 나흘째. 그리고 오늘 개천절이죠. 내일 차례 지내러 오늘 고향으로 떠난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향 가시면서 집에서 내일 차례 준비하시면서 어떤 뉴스를 궁금해하고 계시나. 자, 이 시각 실시간 검색어 살펴봅니다. 개천절, 교통상황, 막바지 귀성행렬 정체. 그리고 오늘 이승엽 은퇴 경기 마지막인가요?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소식. 라스베가스 총격 사망 59명, 한인 5명. 어제 동영상을 봤더니 음악 소리하고 자동소총 소리가 섞여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비명소리. 가슴 아픈. IS든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늘 제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라스베가스 총격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분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자, 첫 곡 블랙 아이드.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휴 나흘째. 그런데요, 오늘부터, 자, 10월 3일 오늘이죠. 오늘서부터 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지방단체 공용주차장 무료 개방이라고 합니다.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도 지정 운영되니까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거나 아프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고란사 이렇게 노래 부르면 안 돼 오늘은. 자, 고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중앙일보. 네, 예. 모든 신문의 가운데 있는 건가요? 중도 보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중앙. 네. 중도 보수. 자, 우리가 언니 뉴스 한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것 같아. 이렇게 두 분을 소개하면. 네. 근데 오늘 엄밀한 의미로 언니 뉴스가 아니라 약간 짝퉁 언니 뉴스. 짝퉁. 이상한 사람이 꼈어. 어머, 째려봐요. Why do you 째리 me? 자, 평상시에 여의도 미신 타파에서 심리 분석으로 나오셨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제가 명절 증후군 상담 담당의이기 때문에 예.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게 아니라 병원이 오늘 쉬니까 나왔죠. 저희가 오프닝 때요. 한국인 5명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워딩을 안 해갖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망자 59명, 현재 부상 527명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인 교민과 한국인 관광객 5명이 아직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5명은 사망이거나 부상이 아닌 현재까지 어디에 계신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다. 말씀드리고, 사망하신 분들, 그다음 부상당하신 분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당직 의료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도 지정 운영된다고 했는데 네. 아프면 어디로 전화합니까? 예, 국민 상식 알려드릴게요. 119 혹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 연중 무휴라고 합니다. 119는 아는데 129는 뭐예요? 129가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건복지 콜센터예요. 예, 이건 9시부터 6시까지 하나요? 아니면 24시간 하나요? 24시간 연중 무휴. 연중 무휴. 네. 이게 왜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지? 내가 모르는 거 보면 알려져 있지 않은 건데. 그렇죠. 그럼 지금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지금 바로 119로 연결시켜 볼까요? 지금요? 안 돼요. 왜요? 그냥 패스. 장난 전화로 오해받으세요. 장난 전화 안 아닌데? 믿어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정봉주입니다 그러면요. 예. 그럼 머쓱해지실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해야지. 나 정봉주인데 누구세요? 나 도지사가 아니지. 나 도지사인데 누구세요? 한동섭이 어떻게 되세요? 그쪽은 어떻게 되세요? 그거를 참 그런 이제 지나간 얘기 하지 말아야죠. 자, 최민희 의원님. 네. 고란 기자님 아까 다 소개했는데
최 원장님도 소개했고 이거 보고 하니까 참 어려운데. 언니 뉴스 시간인데 오늘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남자의 입장에서 예. 여자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풀어드리고요. 예. 또 때때로는 숨겨진 남자의 슬픔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숨겨진 남자의 슬픔이라. 어머 갑자기 그 숨겨진 남자의 슬픔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저희 갑자기- 표정 보셨죠?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네. 최명기 원장님. 서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없어요. 가로수 그늘 아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서면 생강은 어디서 나오죠? 네? 생각? 생강. 요리할 때 쓰는 생강. 생각은 밭에서 나옵니다. 그 오솔길에서 나옵니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 지금까지는 I Can Speak에 나오는 아재 개그였습니다. 세 분 다 I Can Speak 봤나 안 봤나 제가 테스트한 거였어요. I Can Speak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시나리오 나오는 대사 한 장면입니다. 둘이 서로 머쓱한 어색한 장면을 조금 가까이 하러 갈 때 아재 개그가 탁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노래가 쫙 깔립니다. 아련하게. 예. 남은희 선생이 나왔던 아주 멋진 영화들 있죠. 수상한 그녀. 그죠? 또 예전에 그 김윤진 씨하고 같이 했던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네. 그 결국 교도소 안에 예, 결국 형장의 이슬로 쫙 가는 마지막 장면. 아, 우리 여기 오동진 씨가 하거든요. 남은희 씨는 연기를 잘한다 얘기하면 안 된다. 신의 경지에 올라. 근데 정말 생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잘하더라고요. I Can Speak 보세요. 네. 예.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 자, 언니들의 뉴스. 오늘은 대한민국 언니들에게 추석이란 한숨만 나온다. 저는 이게 과거의 한숨이에요. 그렇죠. 네, 네. Not right now. 예. 예. 리얼? 리얼은 뭐예요? 자, 근데 그렇게 내가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고란 기자를 만나고 같이 올라갔거든. 11층까지. 약 12.6초쯤 걸리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가요? 추석이?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까까까 까망이 나더라고.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요? 추석 되면? 그 이거죠. 제 경우는 이제 28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내다가 이제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우리가 가족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임신을 한 상태인데 예. 가족으로 이렇게 사는데 명절만 되면 완장을 차? 왜 갑자기 시자 붙은 분들이 떼거리로 오시는 거예요. 무슨 자부터? 시자. 시. 예, 그래서 어느 날은 저는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 다른 분들은 앉아서 도란도란 계시는데 예, 고란고란 그러지 않고. 네 계시는데 보니까 전부 다 시자가 붙은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어머니, 시아주머니 예, 이런 식으로. 시봉주. 예, 시조카. 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특히 임신을 했기 예. 때문에 이거 다리는 이렇게 부어 있는데 아니 임신하면 모든 상황에서 익스큐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열애. 그때는 열애도 아니에요? 예, 열애가 아니죠 일을 내가 다 했다니까. 오호.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거 뭐지 시자 붙은 분들이 아니 나에게- 남편이 적응 모시게 되시는 분이 사회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쵸.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워낙 시에 둘러싸이면 예. 그 순간 양성평등 뭐 민중운동 뭐 민주화운동 다 없어지고 오직 시만 예. 남아요 시. 다 버블이 돼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버블, 예. 언빌리버블. 그리고는 이제 다들 가고 나면 가시고 돌아가시고 예. 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평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또 그쪽은 시쪽이 경상도 집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남편과의 예. 1대1 전투가 또 시작됐죠.
아니 그래서 야, 제가 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네. 사례별로. 오늘 목소리가 아니 쫙 주제가 깔렸어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그 한 260만 명 정도를 자랑하는 포털 카페가 있어요. 오, 260만? 네, 회원수가 260만 정도인데 마음과 관련된 카페 그렇죠. 같은데. 그 M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키워드를 며느리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10월 2일, 그러니까 어제로 해봤어. 10월 2일에만 123건이 올라왔더라고요. 며느리에 대한 글. 며느리에 대한 며느리 글? 키워드를 며느리로 오. 넣으니까 글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예. 그 글을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갈등은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구성이 돼 아직 그 있더라고요. 갈등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 네. 이런 건 짠 쫄깃쫄깃한 건 들어갔던 말던 들어갔던 말던. 자, 오늘 우리도 완장쳤어요. 왜냐하면 시 쪽에 안 가 있고 방송국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요 시간만은 탈출. 자, 샵 1035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추석이란 뭔지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특히 대한민국 며느리들 문자 환영합니다. 문자 보낼 때만이라도 해방되소서. 그럼 이제 막 그 점 붙이시다가 예, 이렇게 잠깐 중요한일에 정봉주 정치쇼에서 뭐 빨리 보내래요. 예, 전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그럼 시어머니가 전 붙여라. 전 붙이는 게 아니라 정 붙여야 돼요.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은 갈등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고요. 뭐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 특히나 이제 그 시어머니 사례와의 갈등 중에 가장 부각되는 갈등이 특히 예민한 시기가 이게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요. 거기 올라오는 글들의 대부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물론 시어머니가 그 베이스가 며느리를 무슨 종 취급한다라는 이런 차별에 대한 갈등도 있었지만 그게 요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애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애를 낳은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왜 굳이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시댁을 꼭 내려오라고 하느냐. 그리고 애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노는 꼴을 못 보느냐. 라는 이런 특히 이제 그때가 특히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이 며느리들의 그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상태고 저 기억나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명절 때 왔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럼 또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제가 애를 낳았다고 명절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최민기 원장 오늘 왜 나오셨어요? 저요. 전 이렇게 편하게 가는 방송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애 울면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3번을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그 시집 어른들이 애가 앵하고 울면 그냥 놔두면 그냥 조용해지는데 그때마다 들어가면 그 손은 누가 키우노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애는 울면서 자라는 거다. 그렇죠. 근데 거긴 또 두 분이 그 남편분도 그렇고 최민희 의원님도 그렇고 두 분이 또 한성질 하시다 보니까 애가 앵 안 울잖아요. 저는 순하고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의사들도 모르는 의학 상식. 왜 100일 잔치 했는 줄 아세요 예전에? 100일 전까지 영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높고 그리고 그렇죠. 그게 왜 높으냐면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인과 동시에 엄마가 출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 100일. 그게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 6,500 얼마다 그러면 거길 우리는 최고 임금이 되죠.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그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더 위로 주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만 쉬라는 게 아니고 100일 이상으로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한 1년 동안은 오지 말라 그래야 돼. 추석 명절. 그 안 온 김에 3년 오지 마라. 3년 온 김에 1357 오니까 또 5년 오지 마라. 푹 쉬어라. 예, 봉도사의 이게 오늘 장리 1.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너네 바쁘니 내가 좀 고생이 되든 내가 올라가마. 근데 그것도 약간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갈리기 오시는 때문에 것도 힘들어요. 뭐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요. 갈등이 그렇게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아기가 어릴 때 혹은 임신 중일 때 특히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갈등이 제일 많았고요. 예.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방송은 끝났어요. 2부로 넘어가야 돼요. 얘기도 못했는데 시간이 가져가서서. 너무 짧아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언니들의 수다. 명절 되니까 언니들의 수다가 더 리얼하게 와요. 고란 기자님, 최민희 의원님, 그다음 최명기 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두 분이 최씨인데 혼자 고씨예요? 최고다. 독고다이라고요. 최고. 최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잘하셨어요. 최고 언니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란 기자님 예. 계속 정리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고 예. 오늘 시간 짧은 거 아시죠? 네, 예. 그 사이에 있는 게 최근 들어 애를 낳았거나 임신 중이거나 예. 이럴 때 예민해졌을 때 갈등이 심하다. 두 번째는 남편과의 갈등. 천천히 하세요. 남편과의 침 갈등. 넘어가겠어요. 이게 남편이 사실 중간에서 잘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고 예. 사실 양쪽에 약간 뭐랄까 분위기를 맞춰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렵죠. 이 남편이 사실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경우가 또 많이 아니 있어요. 그리고 벼랑간의 집에서는 자기 그러고 살살 그러다가 딱 시댁에 가는 순간 태도가 바뀌어요. 가오가 확 살면서 맞아. 태도가 바뀌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지금 물 떠오고 식혜 그래서 뭐 인생을 흔히들 하는 시키고 말이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댁 특히 명절에는 남의 편이 된다고 늘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제 딱 결혼을 하면 양대 산맥 속에 골짜기를 걷는 거예요. 아내와 엄마 사이. 그러니까 잘 걸어야죠 골짜기를. 그리고 세 번째가 예. 이게 바로 그 여성들 간의 일종의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시누이 혹은 그 동서 큰형님 이렇게 예. 같은 여성들끼리의 갈등이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착취당하는 구조인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누가 조금 더 덜 손해 보나. 쟤는 얄밉게 조금 덜 손해 본다. 나만 손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이 사로잡히는 그런 피해 의식 때문에 그 갈등이 그들 사이에 더 갈등사. 그래서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그 사이의 갈등을 살짝 조정하면서 통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미국이 제3세계 침략할 때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하라. 어머,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연대에 나온 분들보다 고대에 나온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갈등.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갈등이 크게 있고요. 예. 그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의 비수들이 오가는데요. 말의 비슷. 네. 꽂힌다. 확 꽂히는 말이 예. 뭐 여기 정리한 뭐 언론에 정리한 말인데 그거 말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많았던 예. 말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최민희 의원님도 그 얘기 다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너만 저는요 너 해놨니? 혼자 해놨냐. 아니 이런 심리가 최명기 원장님 밥값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셔야지요. 네, 밥값을 하세요 일단. 네. 예. 그래도 질문을 안 주시니까 뭔 얘기부터 해야 될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심리, 시어머니들의 저런 심리, 이런 갈등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때는 어떤 사례가 많지만 예. 대부분의 시어머니와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그렇게까지 큰 갈등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갈등이 있지는 않아요. 일단 듣는 그 사람들 좀 부분은 열받고 있어요. 열받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일단 하고요. 예. 그런데 보통 그 고부 갈등이 심한 경우를 갖다 보다가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남편이 중요하다고. 그러나 남편이 그 안에서 어떤 중재를 하는 중요함도 있지만 일단은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여성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도 굉장히 나한테 잘해줘요. 그리고 나도 남편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절대로 딴짓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날 좀 힘들게 해요. 그러더라도 그땐 참을만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 남자 어머니고 내가 이 결혼을 끝장낼 생각이 절대로 없으니까 이 정도는 감사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평소에 못되게 굴어요. 그리고 나도 돈도 잘 벌어오지 않아요. 오늘 병원 못 그러면 들어갔어 지금 병원 못 들어. 그거는 평소에 그러면 그거는 약간 평상시보다 방언이 터졌으니까 한번 네, 들어보시죠. 돈도 잘 그렇고 그렇다가 보니까 결국은 남편이 못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어머니의 안 좋은 성격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돈도 벌어요. 그런 다음에 살림은 내 돈으로 하고 남편은 계속 몇 년이 넘게 까먹어요. 그런데 시집에 아이 가면. 때문에 내가 이혼은 못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집에 가거나 혹은 극단적인 경우는 폭력 때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고부 갈등은 뻥뻥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외화된 것에 불과하다. 네. 그런 다음에 또 남편의
어떤 그 심리적인 능력이란 게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남편이 중간에도 중재를 잘하길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재를 잘한다는 거는 엄청난 심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직장도 상하 사이에서 위아래 사이에서 옆이랑 대척점을 중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 아내하고도 잘 지내요. 이런 데는 갈등이 없다. 네.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본인이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엄마 아내한테 이러지 마, 뭐 아내한테 엄마한테 이러지만은 아니고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머니한테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위로해주고 아내한테는 아내한테 가서 위로해주면서 자기가 고통을 전부 담아내야지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그 남편은 누가 위로하나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감내할 멘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네, 그런데 거예요. 감내한 멘탈이 없는 사람일수록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제 난리 났어. 시어머니 그룹이 지금 들어와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김땡땡 우리가 그 시어머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들인데 딱 보니까 제 나이 또래요. 최민희 의원님 예. 나이 또래 시어머니 이제 시어머니 초보생 네. 들어가시는 분들 같아요. 시어머니도 김땡땡 시어머님 시애미도 패널로 초대해라. 지들끼리 X 모여서 스택 욕하는 모임인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 혼자 살지. 시어머니 워딩 맞아요. 자, 또 김땡땡님. 시어머니도 답답한 며느리들 때문에 열받은 사유는 왜 안 보내냐? PD가 김장겸이냐? 의식 있는 시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님 예. 제가요 지금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곧 시어머니 되잖아. 네, 저 시어머니 돼요. 근데 돌아보면 지금 다 돌아가셨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때 막 복작복작하고 힘들다고 하고 이게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갈등. 네. 갈등도 그리워져. 추억이 되니 네, 아름다운 네. 그리움이더라. 예, 보고 싶어. 근데 이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래요. 살아계시니까 그래요. 아니 뭐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시어머니한테.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또 저도 이렇게 커플 시트가 왔다 갔다 하면 양쪽에서 다 욕을 먹긴 할 텐데요. 좋은 시어머니도 많으세요. 아니, 좋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는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돼요. 뻔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람이 개를 물 때 기사가 됩니다. 그래도 막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는 걸 보면 좋은 시어머니 얘기를 해. 그건 어쨌든 얘기를 대단히 했어요. 좋은 저는. 시어머니고 대단히 갈등이 없는데 갈등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조절하라 하는 거지. 지금 병원 닫고 봉도사님. 싶으세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자꾸 지금 또 예. 어떻게 보면 또 이 개개인의 성격 문제로 아니면 특성 문제로 이렇게 자꾸 했는데 그럼 안 돼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혹시 청와대 그 청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 네. 제사 폐지 운동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오. 지금 설득력 있어요. 지금 한 2,100명 정도가 지금 접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맘카페에도 그 청원 그게 올라와서 봤더니 청원 그러니까 제사 폐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도 많은데 예. 그 부분들이 이게 무슨 청원을 한다고 제사가 없어지냐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 때문에 2,100명밖에 안 되지 그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이런 구조를 왜 자꾸 지속하고 있는 건지 누굴 위한 명절인 건지. 근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분명 명절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최 원장님. 일단은 예.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모든 문제를 만든 거지만 예. 많은 남편들은 명절이 되면 자기는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다음에 결국은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때 결혼은 남편을 보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은근한 이제 기대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또 각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시어머니들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와서 며느리며 많이 와 있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시어머니들 중에. 네, 그런 예. 분들은 두세 시간 지나면 빨리빨리 전부 보내고 그러니까 철학적 시어머니들. 네, 자기 시간에 보내든가 아니면은 예. 진짜 어떤 분들은 이거 이제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어떤 분들은 며느리랑 자식들이 전부 다 오면 골치가 아프대요. 명절 때마다 전부 돈 달라고 해서. 돈이 있으시네.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은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갈게요. 저희가 여행 모실게요. 그러더라도 알려주지 않고 두 분이서 가버린대요. 외국으로. 우리가 지금 명절 중에 이제 그 삼별 시대 하는데 미리 이제 우리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 소송이 확 늘어나요. 네. 80%쯤 늘어나고 또 가족들 간의 분쟁도 늘어나고 재산 문제 때문에. 자,
5909님, 저는 방금 명절 음식 다 끝내고 잠시 쉬는 중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4720님, 애 둘 데리고 버스 타고 시댁 왔네요. 나는 반차 쓰고 시댁 왔는데 출근해야 된다고 안 온 신랑. 지금 좋냐? 뭐 출근 안 해도 되는데 했을 수도 있겠다. 맞아. 근데 너무 음모론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음모론. 5159님, 우리 시어머님 당신 따로 온다고 좋아하시면서 저도 빨리 오라고 하시네요. 마지막 문제 가슴 아파. 가슴 아프다. 우리 엄마도 따로 오는 거 좋아하실 텐데 눈물 날 뻔했어. 나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해. 이런 분들도 많아요. 혹시 우리 언니 수다의 언니님들 며느리가 딸같이 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딸이 없어야 돼요. 그 시어머니에게 딸이 없을 때 가능해요. 딸이 너무나 간절했을 때. 네. 아하. 글쎄요, 저는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 될지 모르겠어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아니 지금 그 시어머니 네. 살고 계신 위치 네. 아파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말 이렇게 아주 그냥 비수가 이제 뚝뚝 떨어져. 아니요, 비수가 아니라 저는 사실 엄마한테도 대면 하거든요. 예. 방금 근데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는 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며느리가 딸같이 시어머니랑 대하고 싶은가예요. 어떤 며느리는 서로 먼 걸 좋아하고요. 네. 어떤 며느리는 서로 가까운 걸 좋아하고요.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갖다 딸같이 생각하고 와서 잘해주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가를 뭔가를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거리를 갖다 유지하는 게 고부관계에서는 제일 맞아요. 중요해요. 근데 저는 정답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이 된 그쵸. 거예요. 쌍방이라고 보면 이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잘하면 시어머니가 잘할 것이다. 시어머니가 또 잘하면 며느리가 잘할 것이다. 이건 동쪽을 세팅나는 얘기가 아니, 똑같은 아니죠. 거예요. 그래도 아니죠. 며느리는 그거는 며느리. 제 잘못 이해하신 네, 거예요. 박사님. 잘못 잘하는 게 이해하고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거리가 적절한가를 서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네. 거죠. 오히려 딸같이 자주 오면은요 예. 더 자주 싸우고요 더 못된 것만 아니 눈에 내가 보일 수 며느리 있는 입장에서 거예요. 얘기할게요. 아니 살기 바쁜데 그런 걸 내가 일일이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 살기 엄청 바쁘거든요. 그냥요. 우리가 대등한 관계 안 되면 그냥 얼른 만나고 한두 시간만 차라리 싹 지내고 헤어지자고요. 저렇게 말하는 며느리는 별로 없어요. 아니 마음속으로. 근데 난 오히려 아까 최 원장님 아까 얘기가 정답인 것 같은 게 모여서 있을 때 행복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갈등이 시작될 것 같으면 얼른들 흩어지는 게 좋아요. 네, 네. 제 선배의 명언 중 하나가 모든 싸움의 근원은 대화다. 네. 예. 대화를 그러니까 안 우리가 하거든요. 결국 좋은 게 있네. 이 명절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불통이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다음에 며느리 얻으면 예. 그냥 편하게 여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갈등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그런데, 이걸 기록해놓고 최민희 의원님 며느리한테 잘하시나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그래서 해결한 게 예. 명절 음식을 나누어서 해오고, 아. 예, 그리고 또 명절 때 음식을 해가서 펜션으로 놀러 가요. 다 아하. 같이. 그래갖고 거기서 약식 제사를 지내고 각자 예. 방에 흩어져서 놀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거기 예. 카페 많이 나온 글 중에 하나가 그 만족도가 높은 게 포트럭 방식이라고 그러죠. 각자 이제 네, 나눠가지고 네. 해와서 현장에선 별로 일을 안 하는. 그래서 뭐 전을 사오든지 부쳐오든지 아무튼 전 담당. 그게 약간 나물 담당. 미국에 파티할 때 네, 아메리칸 네, 스타일. 네.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가져오는 네, 거. 저는 전 담당입니다. 20년 이상을 제가 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바탕이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느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고 이제 추석 때 못 살 때나 많이 예, 했던 그리고 거거든요. 명절 음식이 다 남는데 물려요? 안타까운 게 며느리 싸주거든요. 버리는 시어머니 경우가. 꼴 보기 싫다고 이거 버리는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예, 딱 그래서 필요한 예를 것만. 들어서 나는 두 부부가 맞벌이야. 그 우리 음식하기도 힘들어. 사기도 어머니가 좋아하실지 어쩔지 몰라. 그럴 때는 저는 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럴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저는 어머니한테 평소에 효도 못했으니까 조금 이번에 경제적 조건이 났으니까 어머니 여행 보내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딱딱 떨어질 것 그런데 같은데.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며느리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는 일만 하고 예. 누구는 누구는 돈을 돈 내고. 주는데 돈을 주는 사람은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거에 대한 고생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거고요. 네. 돈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더 싸움이 심해지는 게 이 돈을 첫째는 못 살아요. 아하. 넷째는 잘 살아요. 그왜 그러면은 그 우리 집처럼 예를 들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첫째는 이제 생각하게 돼요. 예. 이제 넷째는 생각해요. 첫째가 첫째니까 그래도 절반은 내야지. 첫째는 생각해요. 넷째가 잘 사니까 절반을 내야지. 그러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돈을 베이스로 하지 말고 자 요만큼씩 음식을 해와라. 네, 근데 네. 한 5만 원이나 많아봐야 5만 원이에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인데 저는 그것도 할 시간적 여력이 없는데 시장에서 사기는 그렇고 어머니 요거 저 돈으로 봉투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요 정도 네. 간단한 수준이라는 거죠. 아니, 뭐 그런데 5만 원이면 욕 먹어서 안 돼요. 그렇죠. 10만 원도 약간은 일하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가세 별도로 11만 원.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는 시어머니한테 드리고요. 일부는 일하는 동서한테 나눠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더 기분 나빠해요. 내가 뭐 돈 받으려고 여기 와서 일한 줄 아니? 아니요. 그래도 돈의 액수가 5만 원 넘어 10만 원쯤 되면 좋아해요. 다들. 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 고란 기자님이 오늘 비교적 내 마음과 일치되는 것 같아. 난 며느리 해봤거든. 아, 네? 예. 네? 해봤어요? 아니 복며느리? 장모님은 복면 며느리. 아니 그 어쨌든 제 말씀은 음식을 그렇게 굳이 많이 할 필요가 맞아요. 있느냐는 아, 많이 할 필요 드리고 없어요. 싶어요. 먹을 네, 만큼만. 먹을 만큼만.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또 얘기해서. 그리고 황교익 씨가 또 우리 나오거든요. 그분한테도 이제 사전 우리가 취재를 싸게 해보면 뭐 홍동백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요. 자기 네. 뜻대로. 그렇죠.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그렇죠. 피자를 올려놔야 됩니까? 그렇죠. 피자 올려놓으세요. 치킨 노 프라블럼. 치맥 오케이. 그 잘 사실 먹지도 않는 음식들을 굳이 그 일종의 무슨 그 의식에 맞춘다고 꼭 할 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해서 나중에 같이 모여서 먹는다는 의미를 더 가졌으면 그래서 이제 좋겠어요.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전부 다 돈을 모아서 예.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시어머니가 하세요 하니까 음식이 확 줄었대요. 저는 그 방법도 네, 써봤어요. 전부 다 시어머니가 네. 그럼 남은 돈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쓰시니까요. 자 이혜경님 근데 네. 정답 나왔네요. 제가 올 추석에 이 캐치프레이즈를 역지사지로 잡았거든요. 이혜경님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려면 역지사지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남자가 전 굽고 있고 여자들은 연휴 내내 술 마시면서 담소 나눈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바꿔갖고 네. 이번에 역할놀이 한번 하시죠. 모든 명절에 좋네요. 역할놀이. 역할을 바꾸자. 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되고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고 네. 남자와 여자가 바꾸고 그렇죠. 이 며느리들이 역할을. 기본적으로 가장 명절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자기의 뭐 시부모는 시어머니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이렇게 물리적 필요도 없는데 기본적인 틀 자체가 여성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 남편 집 먼저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남매의 경우에는 평생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명절에는. 왜냐하면 한 명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조 자체 프레임 자체가 여성 하위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저 거죠. 그래갖고 남편이랑 기울어진 운동장 맞아요. 남편한테 당신은 시집 나는 친정 가.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서 막혔죠. 그럼 애는 갈라서 애는 정치적으로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봐주면서 보고 있을게. 사실은 애들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중학교 되면 애들은 맞아요. 자기들끼리 영화관 가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또 싶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애들 안 데리고 오면 그 애들 그렇죠. 버릇없이 키운다. 그렇죠. 명절 때 애 안 데리고 온다. 내가 시어머니 된 것 같은데 벼락한 느낌이. 그래서 고란 기자님 예. 일하러 오실 때 자, 지금. 8547님이 지금. 일하러 오실 때 시댁에 뭐라고 하고 오셨나요? 저도 워킹맘인데 출근할 때마다 고민. 뭐라고 오셨어요? 그냥 일하러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봉주 정치쇼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 그 좋아하시나? 어디서 하는 건데 SBS 진행자 정봉주 18일서부터 청취율 조사했기 때문에 오늘 꼭 나가야 됩니다. 네. 예. 아니 그리고 어머님이 약간 얘는 원래 뭐 일하러 휴일에도 가는 애. 일하는 애 그리고 기자니까. 약간 인식이 돼 있어서 그냥 네, 나왔습니다. 좀 예. 편한 거예요. 그래도. 김정실님 아니 저거로 프레임을 딱 잡아놓은 네, 거예요. 네. 김정실님 16년 살아봤는데요. 시댁은 시댁. 자 최민희 의원님 지금 시어머니 세대예요 이제. 네, 그렇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런 일대로 하고 또 국회의원도 떨어졌고 이게 얘기가 왜 아니죠. 나오지? 영원한 국회의원. 그렇죠. 영원한 국회의원. 8669님 그 며느리도 곧 시어머니 됩니다. 그때 며느리 잘 이해하세요. 자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3학년의 교과서 이런 게 있어요. 노인네 욕하지 마라. 네. 네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어린아이들 흉보지 마라. 네가 지나온 길인 것을. 네, 근데요, 진짜 우리 시어머니 세대, 저도 이제 고 시어머니 예. 되는데
저는 할 말 못한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이제 며느리한테 할 거예요, 그 예, 얘기? 아니 드린 말씀은 전부 속으로 생각한 거고 시자 붙은 이런 거 다 속으로 혼자 그렇죠. 생각하면서 제가 시병에 걸린 거죠. 시자를 보면 막 그 진짜 가슴이 뛴 적도 있거든요. 내가 근데 옛날 이름이 시진이었었는데 시. 그래서 그 이름은 없앴잖아요. 그래갖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예. 역시 가족이니까 아련히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예. 시어머니 보고 싶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고 싶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예.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저는 잘하기도 했는데. 예. 자, 오늘 정답이 나왔네요. 살아계실 때 서로 잘하고 이 명절 연휴 동안 서로 사랑하고 역지사지하면서 서로 아껴주는 명절이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고란 기사님, 네. 최민희 의원님, 최명기, 너무 짧아서 최명기 아쉽네요. 언니님 너무 짧았죠. 앞으로 이건 40부 할 거예요. 40부. 자,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명절 잘 보내세요. 자, 저는 광고 듣고 쳐라. 전 붙이는 게 아니라 정 붙여야 돼요.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은 갈등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고요. 뭐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 특히나 이제 그 쫄깃쫄깃하고 천천히 시어머니 들어가는, 사례와의 갈등 중에 가장 부각되는 갈등이 특히 예민한 시기가 이게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하. 이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요. 거기 올라오는 글들의 대부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물론 시어머니가 그 베이스가 며느리를 무슨 종 취급한다라는 이런 차별에 대한 갈등도 있었지만 그게 요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애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애를 낳은 지 100일도 안 되는데 왜 굳이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시댁을 꼭 내려오라고 하느냐. 그리고 애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노는 꼴을 못 보느냐. 라는 이런 특히 이제 그때가 특히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이 며느리들의 그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상태고 저 기억나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명절 때 왔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럼 또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제가 애를 낳았다고 명절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최민기 원장 오늘 왜 나오셨어요? 저요. 전 이렇게 편하게 가는 방송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애 울면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3번을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그 시집 어른들이 애가 앵하고 울면 그냥 놔두면 그냥 조용해지는데 그때마다 들어가면 그 손은 누가 키우노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애는 울면서 잘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거긴 또 두 분이 그 남편분도 그렇고 최민희 의원님도 그렇고 두 분이 또 한승질 하시다 보니까 애가 앵 안 울잖아요. 저는 순하고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의사들도 모르는 의학 상식. 왜 100일 잔치 했는 줄 아세요 예전에? 100일 전까지 영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높고 그리고 그렇죠. 그게 왜 높으냐면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애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인과 동시에 엄마가 출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 100일. 그게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최저 생계면 6,500 얼마다 그러면 거길 우리는 최고 임금이 되잖아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그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더 위로 주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만 쉬라는 게 아니고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추석 연휴 벌써 나흘째. 그리고 오늘 개천절이죠. 내일 차례 지내러 오늘 고향으로 떠난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 안전운전하시고요. 고향 가시면서 집에서 내일 차례 준비하시면서 어떤 뉴스를 궁금해하고 계시나. 자, 이 시각 실시간 검색어 살펴봅니다. 개천절, 교통상황, 막바지 귀성행렬 정책. 그리고 오늘 이승엽 은퇴 경기 마지막인가요?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소식. 라스베가스 총격 사망 59명, 한인 5명. 어제 동영상을 봤더니 음악 소리하고 자동소총 소리가 섞여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비명 소리.
가슴 아픈 IS든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늘 제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라스베가스 총격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분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자, 첫 곡 블랙 아이드.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오겠습니다. 자, 연휴 나흘째. 그런데요. 오늘부터 10월 3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지방단체 공용주차장 무료 개방이라고 합니다.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도 지정 운영되니까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거나 아프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고란사 이렇게 노래 부르면 안 돼 오늘은. 자, 고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중앙일보. 네, 예. 모든 신문의 가운데 있는 건가요? 중도 보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중앙. 네. 중도 보수. 자, 우리가 언니 뉴스 한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것 같아. 이렇게 두 분을 소개하면. 네. 근데 오늘 엄밀한 의미로 언니 뉴스가 아니라 약간 짝퉁 언니 뉴스. 짝퉁. 이상한 사람이 꼈어. 어머, 째려봐요. Why do you cherry me? 자, 평상시에 여의도 미신타파에서 심리분석으로 나오셨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서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없어요. 가로수 그늘 아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서면. 생강은 어디서 나오죠? 생각? 생강. 요리할 때 쓰는 생강. 생각은 밭에서 나옵니다. 그 오솔길에서 나옵니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 지금까지는 I can speak에 나오는 아재 개그였습니다. 세 분 다 I can speak 봤나 안 봤나 제가 테스트한 거였어요. I can speak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시나리오 나오는 대사 한 장면입니다. 둘이 서로 머쓱한 어색한 장면을 조금 가까이 하러 갈 때 아재 개그가 탁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노래가 쫙 깔립니다. 아련하게. 예. 남은희 선생이 나왔던 아주 멋진 영화들 있죠. 수상한 그녀. 그죠? 또 예전에 그 김윤진 씨하고 같이 했던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결국 교도소 안에. 예, 결국 형장의 이슬로 쫙 가는 마지막 장면. 우리 여기 오동진 씨가 하거든요. 남은희 씨는 연기를 잘한다 얘기하면 안 된다. 신의 경지에 올랐다. 근데 정말 생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잘하더라고요. I can speak 보세요. 네. 예.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 자, 언니들의 뉴스. 오늘은 대한민국 언니들에게 추석이란 한숨만 나온다. 저는 이게 과거의 한숨이에요. 그렇죠. 네. Not right now. 예. 예. 리얼? 리얼은 뭐예요? 자, 근데 그렇게 내가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고란 기자를 만나고 같이 올라갔거든. 11층까지. 약 12.6초쯤 걸리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가요? 추석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까까까 까망이 나더라고.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요? 추석 되면? 그 이거죠. 제 경우는 이제 28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내다가 이제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우리가 가족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임신을 한 상태인데 예. 가족으로 이렇게 사는데 명절만 되면 완장을 차? 왜 갑자기 시자 붙은 분들이 떼거리로 오시는 거예요. 무슨 자부터? 시자. 시.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저는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분들은 앉아서 도란도란 계시는데 고란고란 그러지 않고 네, 계시는데 보니까 전부 다 시자가 붙은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이런 식으로. 시봉주. 예, 시조카.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특히 임신을 했기 때문에 다리는 이렇게 부어 있는데. 임신하면 모든 상황에서 익스큐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열애. 그때는. 열애도 아니에요? 예, 열애가 아니죠. 일을 대가 다 했다니까. 오호.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거 뭐지 시자 붙으면 아니 남편이 정모시기 되시는 분이 사회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쵸.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워낙 시에 둘러싸이면 예. 그 순간 양성평등 뭐 민중운동 뭐 민주화운동 다 없어지고 오직 시만 예. 남아요. 시. 다 버블이 돼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버블, 예. 언빌리버블. 그리고는 이제 다들 가고 나면 가시고 돌아가시고 예. 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평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또 그쪽은 시 쪽이 경상도 집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남편과의 예. 1대1 전투가 또 시작됐죠. 아니 그래서 야, 제가 예.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예. 사례별로. 오늘 목소리가 아니 짝깔렸어요, 주제가 이제. 주제이니만큼 그 한 260만 명 정도를 자랑하는 포털 카페가 있어요. 오, 260만? 네, 회원수가 260만 정도인데 마음과 관련된 카페 그렇죠. 같은데. 그 M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키워드를 며느리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10월 2일, 그러니까 어제를 해봤어. 10월 2일에만 123건이 올라왔더라고요. 며느리에 대한 글. 며느리에 대한 며느리 글? 키워드를 며느리로 오. 넣으니까 글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예. 그 글을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갈등은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구성이 돼 아직 그 있더라고요. 갈등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 네. 이런 좀 이런 건 쫄깃쫄깃한 건 들어갔던 말던. 자, 오늘 우리도 완장 쳤어요. 왜냐하면 시 쪽에 안 가 있고 방송국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요 시간만은 탈출. 자, 샵 1035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추석이란 뭔지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특히 대한민국 며느리들 문자 환영합니다. 문자 보낼 때만이라도 해방되소서. 그럼 이제 막 그 점 붙이시다가 예, 이렇게 잠깐 중요한 일에 정봉주 정치쇼에서 뭐 빨리 보내래요. 예, 전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그럼 시어머니가 전부 오늘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제가 명절 증후군 상담 담당이기 때문에 예.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게 아니라 병원이 오늘 쉬니까 나왔죠. 저희가 오프닝 때요. 한국인 5명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워딩을 안 해갖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망자 59명, 현재 부상 527명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인 교민과 한국인 관광객 5명이 아직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5명은 사망이거나 부상이 아닌 현재까지 어디에 계신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다. 말씀드리고 사망하신 분들 그다음 부상당하신 분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당직 의료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도 지정 운영된다고 했는데 네. 아프면 어디로 전화합니까? 예, 국민 상식 알려드릴게요. 119 혹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 연중 무휴라고 합니다. 119는 아는데 129는 뭐예요? 129가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건복지 콜센터예요. 예, 이건 9시부터 6시까지 하나요? 아니면 24시간 하나요? 24시간 연중 무휴. 연중 무휴. 네. 이게 왜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지? 내가 모르는 거 보면 알려져 있지 않은 건데. 그렇죠. 그럼 지금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지금 바로 119로 연결시켜 볼까요? 지금요? 안 돼요. 왜요? 그냥 패스. 장난 전화로 오해받으세요. 장난 전화 안 아닌데? 믿어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정봉주입니다 그러면요. 예. 그럼 머쓱해지실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해야지. 나 정봉주인데 누구세요? 나 도지사가 아니지. 나 도지사인데 누구세요? 한동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그쪽은 어떻게 되세요? 그거를 참 그런 이제 지나간 얘기 하지 말아야죠. 자, 최민희 의원님. 네. 고란 기자님 아까 다 소개했는데 최 원장님도 소개했고 이거 보고 하니까 참 어려운데. 언니 뉴스 시간인데 오늘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남자의 입장에서 예. 여자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풀어드리고요. 예. 또 때때로는 숨겨진 남자의 슬픔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숨겨진 남자의 슬픔이라. 어머 갑자기 그 숨겨진 남자의 슬픔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저희 표정 보셨죠?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네. 최명기 원장님.